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멘탈이 약한 친구가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뭐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는 약한 멘탈을 이렇게 어떻게 부여잡아 가지고 뭔가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의 범주로 생각을 할 건데요. 약한 멘탈,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아이가 멘탈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아이의 환경과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의 깨달음, 그러니까 본인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주입을 하고 뭔가를 도와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경험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 정도의 성숙한 생각을 못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첫 번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언급을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멘탈이 약한 아이가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은 제 입장에선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인정을 하고 그 상태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주입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청유형을 쓰면서 막 부르짖고 그 약간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각 개별 학생들을 보고 면담을 할 때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이게 먹히는 아이도 있고 먹히지 않는 아이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보통 학부모님들께서는 나름의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멘탈이 약한 아이들은 뭐 성적이 낮다. 멘탈이 강한 아이들은 성적이 어, 잘 나온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보통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많이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멘탈적인 요소와 학업 성취가 무조건 100% 매칭이 되고, 예, 그게 그대로 이제 어, 적용이 된다라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케바케예요. 예, 개인마다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 제자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봤던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서울대 의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꽤나 잘하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유리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렇게 막 유리 멘탈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뭐 성적도 그런 대로 잘 나왔고, 그리고 애 자체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멘탈적인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할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아이가 멘탈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친구를 따로 불러다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좀 했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죠. 그런데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요. 이 친구가 멘탈이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시절에 전 과목에서 하나를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를 틀렸다고 이게 어머님께서 상담을 하는데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워낙에 이제 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가 되게 아쉽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억울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그렇게 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했지만, 그래서 뭐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렸다라고 해서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쉽고 좀 짜증 나고 화는 좀 날 수 있어도 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하는 방식 선상에서 우선은 제가 좀 잘못된 게 있죠. 왜냐하면
제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 이 친구는 좀 멘탈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 문제는 언제 발생을 하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도 너무 많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학기 초에 상담을 한번 했었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그렇게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불안하다. 그런데 이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면 걱정을 사서 해요. 예. 물론 걱정을 사서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에 대한 나름의 반응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 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에서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멘탈이 약하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사례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멘탈이 좀 유리 멘탈이기는 하지만 그런 걱정을 또 사서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학습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이 또 있었냐면 심화까지 충분히 이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혹시라도 좀 약한 게 있을까봐 좀 기본적인 기본서를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오답을 다시 한번 고쳐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보통 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처음부터 꺼내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냥 어려운 문제집을 풀었으면 더 어려운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어, 다시 본인이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어, 오답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리 멘탈이기는 하지만 이 친구는 난 놈이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예, 그 반응을 보고. 근데 역시나 예, 멘탈이 약하니까 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그 전체 과목,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의 과목에서 한두 개가 2등급이 나왔나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제자의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 친구가 또 여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학생만 그런 건 아니고요. 남학생도 마찬가지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남자고 그러다 보니까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툴툴 털어내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여학생은 또 그게 아니니까 울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휴지를 이렇게 주면서 울고 싶을 때, 울고 싶다면 실컷 울어라.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그런 거 가지고 왜 우니? 앞으로 너가 봐야 될 시험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이렇게 이렇게 좀 이겨내 보자 라는 식으로 아이의 성격을 고쳐나가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제가 처음에 경험이 없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말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 그런 거를 이제 겪어보다 보니까 우선은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을 좀 추스렸을 때 그때 다시 상담을 합니다. 예. 음, 이 설명을 더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이성 친구를 사귀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저는 MBTI가 INTJ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든 뭐든 간에 좀 이게 제 나름대로의 논리에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모순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족한테도 좀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게 있었어요. 특히 뭐 아버지나 뭐 어머니한테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이성 친구와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말다툼이라게 하기보다는 무슨 대화를 이제 해 나갔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잘잘못을 따져서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들어달라는 것뿐이라고. 가끔은 내 편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신선한 충격을 제가 먹었죠. 예, 신선한 충격을 먹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직원들, 그리고 제 제자들, 그리고 다른 이제 상대방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좀 그런 걸 많이 적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제자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 다른 제자들한테도 어, 대화를 할 때 그 어떠냐면, 그 부모는 아니고, 그리고 어, 뭔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친구가 되어 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까진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한테 그래도 뭔가 해결의 실마리라고 하는 거를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대화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 처음에는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죠. 인정을 하자. 예, 약간 멘탈이 약한 아이를 강하게 만들자가 아니라 들어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친구가 뭔가를 힘든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공부가 너무 잘 안 된다, 특히 뭐 수학 과목이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 막 계속 해결책이 잘 안 세워지고 너무 이제 지루하고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 나도 그랬었어.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또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을 그 친구가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어떤 하나가 괜찮은 이제 답변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도 너의 말에 공감해, 이런 식으로 아이 스스로가 이제 답을 찾아 나가게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제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뭐 원장님들, 그리고 뭐 여러 제자들한테도 그런 식의 화법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거는 본인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멘탈을 강하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선 그렇진 않지만, 뭔가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해결책을 찾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멘탈이 약한 아이가 공부를 잘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멘탈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어를 하고자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런 것에서 이제 도움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지, 뭐 멘탈이 강해야 된다, 뭐 약해야 된다, 뭐 타고난 성품을 어떻게 바꿉니까? 예, 그건 바꾸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역시나 이번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 정도로 우선은 좀 정리를 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